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간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의 결승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120분간 경기를 함께 뛴 파란색 로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FIFA의 공식 후원사로서 2010년 이후 매 월드컵에서 10조 원이 넘는 홍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스포츠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경제적 가치는 무한한 성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케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관련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K-스타트업 산업을 선도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기반의 스포츠 스타트업도 새롭게 탄생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K-스포츠 스타트업, 미래의 전망은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스포츠 산업 연평균 성장률 5.5%로 집계. 코로나로 전 세계 스포츠 산업 반토막. 2020년 한국 스포츠 산업 매출 전년 대비 34.4% 감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제적 효과 26조 원으로 추정. 문체부 2027년까지 스포츠 산업 100조 원 이상 육성.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0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수출 효과는 1조 1,220억 원, 비상장 가치는 7,279억 원, 광고 효과는 연 180억 원으로 추정됐는데요.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바로 스포츠 산업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에이티커니의 스포츠팀은 세계 스포츠 산업은 4,800에서 6,2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디지털 시대, 스포츠 산업의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블록체인 기업과 공식 NFT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국제축구연맹 FIFA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출시했는데요. 한국 스포츠 산업 전체 매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5%로 빠른 성장 추세에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전년 대비 34.4%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로 스포츠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는 가운데 문체부는 올해 2월 스포츠 산업을 2027년까지 100조 원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매년 스포츠 산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다양한 스타트업 업체를 지원 중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스포츠 산업, 미래를 선도해 나갈 스타트업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K-스포츠 스타트업 미래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1년에 한 20만 개 이상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재밌는 현상은 스포츠 업계에서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탄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최근에 어떤 동향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네.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스포츠 용품을 제조하거나 스포츠 시설업을 운영하거나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를 이제 계기로 비대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네. 어떤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 스포츠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신기술을 동영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의 서비스 제공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스포츠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스포츠 경기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월드컵에서도 그랬었고 AI나 뭐 심판 그렇습니다. 판정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 디지털을 활용한 그 스타트업들이 어떤 게 스포츠 분야에 나오고 있나요?
예를 들면 독일의 그 축구 분야의 네.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라 그래서 그 페널티킥을 네.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어필이 들어가면 동영상을 갖고 이것이 이렇게 뭐 심판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네. 심판이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동영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마 카타르 월드컵 때 네. 아마 우리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 이제 유니폼을 벗고 네. 아마 이제 검은색 스포츠 브라 같이 네, 보이는 네. 그래서 본 적이 있고 아마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요. 네. 그것이 이제 웨어러블 스포츠 어떤 그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그 디지털 기기인데요. 심박수라든지 이동 거리라든지 모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운동 어떤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선수들의 어떤 운동의 코치들이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해서 정확한 잘못 모자란 점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코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가지고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군요. 정말 그 실질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골프 인구나 테니스 인구가 늘어나면서 스포츠 전용 화장품이라든지 네네.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뭐 예.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예. 이런 분야도 그 스포츠 스타트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보면요, 네. 건강을 정진하고 또 자기 어떤 그 자아 실현, 자아 개발을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선호한 스포츠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뭐 아니 풋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건강 정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음료가 뒤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시는 것도 건강한 스포츠 음료를 마시게 되고요. 또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체지방을 뺀다든지 지방을 좀 근육을 만든다 할 때 단백질 그 음료와 또 단백질 관련 음식을 또 섭취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식음료 외에 또 이제 운동을 할 때 야외에서 하게 되면 또 피부가 많이 이제 그 햇빛에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말 건강에 또 유익한 기능성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화장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서 이 스포츠와 관련된 연관되는 모든 상품들은 그 스포츠 산업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산업 분야가 산업 규모가 굉장히 크겠네요. 산업 규모가 이제 그 융복합 영역까지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외국에서 그 스포츠 바나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국내는 아직 미미한 것 같은데 그런 분야도 좀 많이 창업이 되고 그런 분야도 국내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우리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어떤 그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창업에서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선도기업, 유니콘 기업까지 네. 저희가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저희가 스포츠 산업이 정말 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어떤 그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다양한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우리나라에 좀 아직 그 조금 이제 그 발전이 조금 더딘 분야가 외국에 있는 다양한 스포츠 펍이라든지 스포츠 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이 아마 선진국에 조금 이제 아직 그 성숙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TV 중계 같은 것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다 스포츠 방송이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펍이라든지 바에서는 그걸 틀어주니까 네. 그걸 보면서 또 스포츠 거기서 베팅도 하고 네. 또 친구들 간에 또 교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그 야구 관련해서 야구 전문 펍 또 네. 축구 또 그 우리가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뭐 예를 들어 리버풀 바, 네. 그다음에 메뉴 바 이런 것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외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도 이제 진출하는 단계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사장님이 그 다양한 스포츠 산업 분야의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예.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그 스포츠 스타트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려고 하게 된 계기가 예. 무엇이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 건가요? 스포츠 산업 분야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1991년경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실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승계해서 1989년 4월 20일에 이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 분야에 전체적인 재정 지원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91년부터 이제 스포츠 용품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라든지 그 배구공이라든지 스포츠 용품을 제조하는 우수 스포츠 용품 회사를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수 용품 인증을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그 시설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융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융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서울 올림픽 이후에 또 이제 스포츠 산업이 이제 디지털화 기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스타트업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뭐 실리콘밸리 등에서 등장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그 스타트업에 대한 우리가 기술 지원과 또 투자를 매칭해주는 엑셀러레이팅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대학생들 창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그 창업 보유 또 해외 진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신 데가 스타트업들이 한 몇 개쯤 되실려나요? 예, 저희가 그 1년에 이제 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엑셀러레이팅, 선도 기업, 중소 기업 이렇게 지원한 기업 한 500개 기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창업, 중소, 선도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한 것이 한 6, 7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카테고리가 예.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창업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을 해주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창업 선도 기업은 약간 예. 스케일업 단계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아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미만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그 사업체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제품화,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사무실 운영비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것도 저희가 무료로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저작권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출원하는 것 등등 해서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또 자금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투자사들을 좀 연결시켜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년 미만이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인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2년을 지원합니다. 매년 1억 정도씩 해서 2년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이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 국내 시장을 이제 넘어서 해외에도 저희가 전시도 하고 기술 개발을 계속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이제 그 한 1,500억 미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국내에서 어떤 정착하는 기업들이 정말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격적으로 선도기업들은 해외 진출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 글로벌 특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 해외 나가서 그 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나 특별히 그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 쪽으로 진출시키려고 하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예, 스포츠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그 목표는 국내 시장만 갖고는 사실은 커버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외 진출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희가 국내 그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만은 70개 사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중소벤처 부와 함께 저희들이 중소벤처부의 자금을 받아서 네. 저희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동안에 어떤 이 스타트업에 대한 그동안에 지원한 노하우를 접목을 해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10개의 스타트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엑셀러레이팅 기업 회사와 접목을 시켜서 20개 기업들을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로 해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영국의 프로축구 1부 리그를 이제 석권한 동영상 그 제공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비프로 11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는 예,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예. 기업 가치도 뭐 예. 천 몇백억 된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그 시작 단계가 이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초기에 그 한 3년 데스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그 한 3년에서 5년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도 아마 이 스타트업들은 뭐 벤처라든지 창업을 몇 차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성공 현장의 어떤 고객들의 니즈를 또 실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성공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영상 독일이라든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영상 영상 분석 제공 서비스업으로 성공한 기업 스타트업도 보면 사실은 한 7, 8년간을 아마 고생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의 핵심 관건은 결국은 기술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른 스타트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도전과 열정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게 성공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특히 이제 스포츠 분야는 어떤 우려들이 좀 있냐면 창업하고 스케일업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실제 성공적인 엑싯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든가 뭐 좋은데 그 M&A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스포츠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아주 창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또 우리 스포츠에 열정이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스포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높은 생활 체육 참여율과 연계해서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과 선도기업을 넘어서 유니콘 기업이 되어서 또 상장이 돼서 또 기업이 우리나라 어떤 그 국가 경제에 또 기여하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스포츠 스타트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아서 또 좋은 성과를 내고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수익을 안겨주면서 이렇게 그 엑싯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스포츠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어떤 그 횟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숙 단계를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수년 내에 아마 좋은 엑싯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 스마트 스코어라든지 저희가 옛날에 뭐 과거에 저희 공단에 있던 이렇게 그 창업 중소기업부터 선도기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이제 단계별로 보면 한 9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으로 해서 좋은 엑싯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스타트업 분야가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이사장님 보시기에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는데 바람직하다 보시는 분야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 이제 그 스타트업 뭐 이제 그 종목별로 이제 스타트업이 보면 거의 우리 인기 스포츠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하고 야구
거의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레저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수영의 다이빙 같은 옷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제 탁구라든지 또 뭐 풋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레저 스포츠 했는데 지금 그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선수들이 장소와 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개인화돼 가지고요. 네. 같이 내가 굉장히 이 스포츠를 종이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동호인을 같이 만들어주고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좋은 코칭을 같이 붙여주고 하는 이런 토탈 그 운동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점점 커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또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야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AR이나 뭐 VR 같은 걸 활용해서 그렇죠. VR 실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이제 그 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그동안에 이제 근육을 키우고 또 이제 운동을 그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그 음료라든지 식음료라든지 그 음식과 또 운동과 같이 처방 같이 해서 이런 것을 제공하는 종합 운동 건강 그 솔루션 어떤 스타트업 이런 것들도 아마 굉장히 그 또 이게 고연령부터 해서 중년까지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개개인의 어떤 건강에 관한 어떤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아마 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창업은 많이 하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종목은 좀 피해줬으면 한다.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그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창업을 하거나 또 이게 스타트업 하는 그 젊은 어떤 우리 그 청년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우리 한국 분들이 용기가 있고 하는데 사실은 취업을 했다가 이제 어떤 그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이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가 정말 여기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창업하는 분이 있고 다양한 계기로 이제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뭐 꼭 그 프로 선수 출신 정도의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이 없이 이렇게 막연한 기대만 갖고 했다가는 뭐 완전히 그 백전백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과 함께 어떤 확고한 비전과 열정이 없이 이제 막연한 어떤 그 기대 가지고 시작하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스타트업은 사실은 어떤 전문성과 열정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고비를 지나야 되고요. 또 외부의 어떤 그 다양한 컨설팅과 어떤 그 투자 자금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컨설팅과 자문을 구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시고 계신데요. 네네. 그 이런 거에 그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고 창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창업 초기에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공단에 어떻게 문을 두드려서 어떤 거를 좀 도움을 받으면 할까요? 저희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그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책임을 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종합 스포츠 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스포츠 산업 종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 창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저희가 또 데모데이라고 해서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어떤 이 분야에 또 앞으로 뜻이 있는 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실제로 창업하고 계신 분들 또 투자자들 모아서 이렇게 네트워킹 데이도 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스포츠 산업 일자리 센터로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취업하시는 분에 대한 매칭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송파구에 있는 서울 올림픽 공원에 스포츠 우리 360 플레이
또 360 우리 그 랩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오시면 스포츠 산업 종합 시운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오셔도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좋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상담과 또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K스포츠 스타트업 미래의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한국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선도할 스타트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스포츠 스타트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성장 전략에 대해 다양한 길을 제시해 주신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적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중요한 슛을 놓친 결과에 절대 개의치 않는다. 지금까지 숱한 실패가 바로 성공의 조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의 실수는 미래에 더 중요한 슛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상상을 현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K스포츠 스타트업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또 다른 경제적 기회를 선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